시간에는 도시개발법의 제일 마지막 파트인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지 방식은 교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앞에 강의에서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권리를 수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제 사업 시 진행을 하는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은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서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토지로 교부하는 방식인데, 정확한 표현은 종전 토지의 권리, 각종 토지에 있는 권리들, 토지나 건물에 있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권리를 사업 시행 이후에 토지를 위치를 정해서 그쪽으로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원주민들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환지를 받아서 재정착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환지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일단 사업 절차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이 환지 계획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지 계획. 환지 계획에서 환지 설계를 해서 여러 종류의 환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실 건데,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절차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이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나중에 관청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이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라는 게 들어가서 여러 종류의 환지, 그다음에 환지의 종류, 위치 같은 것들을 미리 설계하고 미리 계획하는 게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환지 예정이라는 걸 정하면 앞으로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정식으로 받는 거는 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인데,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되기 전이라도 공사 중간에 환지 받을 땅을 예정지로 정해지면 환지 받을 토지 소유자가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 환지 예정지.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 처분으로 가서 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제 환지를 정식으로 교부를 받는 겁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공사한다. 그 다음에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이라는 걸 정할 수도 있다.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고 환지 처분 받아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정식으로 환지를 취득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입니다. 자, 그럼 환지 계획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환지 계획을 이해하시려면 환지 설계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환지 설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지도하고 나중에 환지받는 토지의 지도를 양쪽 비교하는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통해서 환지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데, 환지 전후 대비도라는 말도 씁니다. 자, 환지 설계는 일단 보면 여기 1번 토지가 요만큼 있었어요. 여기 면적이 500제곱미터 농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 시행 후에는 여기로 환지가 되는 거예요. 이 위치로. 근데 면적이 240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토지가 500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개발된 땅 대지로 환지를 받는데 240을 받으면 이 사람은 가만지를 받은 겁니다. 자, 가만지 개념을 여기 보십시오. 1번 토지가 500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환지를 해줄 때 평균 토지 부담률, 감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감보율이 원칙적으로 50%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500제곱미터 땅에서 절반 정도는 사업 시행자가 빼간다는 거예요. 빼가서 여기다가 보류지라는 거를 조성을 해서 나중에 이 공공설, 도로나 공원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채비지 같은 거를 정해서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매각해가지고 공사 비용을 충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채비지, 보류지를 편성하기 위해서 1번 토지는 500이 있으니까 부담률 50% 빼서 250으로 환지 받으면 적정 규모인데 250보다 240 작게 받았으니까 가만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만지 개념은 종전 토지 500에서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가지고 50%를 빼면 250을 받는 게 적정 규모인데 240을 받았으니까 가만지. 자, 3번 토지는요. 종전 토지가 400이 있었습니다. 종전 토지가 400이 있었는데 나중에 환지 받을 때는 210을 받으면 이 사람은 증환지겠죠. 왜 증환지입니까? 자, 400제곱미터에서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면 200을 받아야 되는데 200보다 크니까 증환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환지를 하면서 환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이 환지의 종류, 이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증환지, 가만지 개념. 그리고 2번 토지는 환지 부지정입니다. 자, 2번 토지는 종전 규모가 이게 60밖에 안 됩니다. 그럼 토지 부담률 50% 해가지고 30으로 환지할 수 없으니까 환지받는 규모가 너무 작아지면 이때는 환지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환지를 부지정 처리하고 종전 토지를 돈으로 계산해서 청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가 1번은 가만지, 2번은 너무 작은 면적이라서 부지정,
3번 같은 경우는 증환지, 그리고 대부분 4, 5, 6, 7, 8 이런 거 대부분 다 가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하고 12번이 문제인데 10번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요 건물 소유자는 을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 하나만 있으면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는 토지인데 토지만 갖고 있든 아니면 건물만 갖고 있든 입체환지라는 걸 신청해서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토지가 있을 때 토지로 받으면 평면환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가 있는 형태인데 10번 토지는 토지 소유자 갑이 입체환지 신청을 하면 나중에 입체환지 부지를 별도로 빼서 여기다 아파트를 줘가지고 아파트 받으면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이 포인트예요.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이면 이게 입체적으로 받은 거예요. 건물 부분도 받고 토지 부분도 받았으니까. 10번에는 토지 소유자 갑이 있었는데 입체한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받을 수 있고 또 입체한지는 여기 건물만 가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입체한지는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신청을 해서 아파트 같은 거로 받아가지고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받고 나중에 이제 금전적인 차이는 청산금을 내서 정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시에 같은 사람입니다. 12번은 이제 여기 상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을 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A는 토지 건물을 양쪽 다 가진 사람은 이 사람도 이런 입체한지를 통해서 상가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결론적으로는 입체한지는 토지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되고 건물 토지를 양쪽 다 가진 사람이 입체한지 신청을 내면 아파트나 상가의 그 개별 호수를 받아서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받는 형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환지, 가만지, 부지정, 입체한지 받으면 채비지, 보류지. 아까 우리 감보율을 적용해가지고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일정 면적을 빼서 거기다가 채비지를 조성해서 나중에 사업 끝난 다음에 시행자가 받고 이걸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팔아서 시행자가 돈을 번 다음에 이 채비지는 나중에 일반 매각용으로 일반인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 비용을 쓰는 채비지, 이 비용에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보류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했냐, 뭐 하려고? 이 공공시설 아니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한테 주로 행정청한테 귀속돼 가지고 이런 공공시설 같은 걸 짓는 겁니다. 자, 우리 채비지, 보류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뺍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도로 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비지는 나중에 일반 매각용으로 써서 돈을 벌어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고 보류지는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걸 짓는 그런 공공시설 용지로 토지를 빼야 된다. 자, 이게 바로 환지 설계를 하면서 환지의 종류를 파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체계도에 있으니까 이 환지의 이름들은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환지 계획에서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세요. 체계도에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환지 계획의 중요한 내용, 자,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자, 아까 환지 설계를 금방 배웠어요. 우리 환지 설계는 이 환지 전후 대비도라는 도면을 놓고 환지의 종류, 환지의 명칭 같은 것들하고 이제 환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쭉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인데, 이 환지 설계는 평가식이 원칙이고 면적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환지를 해줄 때 가격을 중심으로 짜는 게 평가식입니다. 종전 가격을 파악해서 그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끔 이 가격을 중심으로 환지해 주는 게 평가식인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종전 위치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이게 위치를 중심으로 짜는 건 면적식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중심으로 짜는 게 위치식이 아니라 면적식이 맞는 용어입니다. 우리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면적식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환지해주는 그 형태가 이 평가식 가격 기준으로 종전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환지를 해주다가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면적식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종전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가 들어가고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환지 설계하면서 종전 필지가 어디로 환지가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1번 토지는 가만지, 2번 토지는 부지정, 3번 필지는 뭐 증환지 이런 식으로 필지별 환지 명세라는 걸 정하고 또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환지 계획에는 자, 청산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산금은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하는 거고, 이게 저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이 토지가 청산 대상이 되는데 돈을 줄 거냐, 돈을 받을 거냐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들어가고 필지별 환지 명세가 들어가고 필지별 권리별 청산금이 아니라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렇게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환지를 신청했다면 입체환지 건물을 어디다가 짓고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환지계획의 주요 내용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토지부담률, 뭐 비례율 같은 개념도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 환지계획의 내용, 환지 설계 들어가고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입체환지용 건물의 명세 이런 것들을 환지계획의 주요 내용이라고 우리 체계도에다가 추가적으로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환지의 종류하고 아까 우리 증환지, 감환지 같은 용어하고 환지계획의 내용만 파악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을 만들었으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자,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아니라 이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군구청장의 인가니까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토지부담률 아까 설명드렸죠? 평균 토지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 네, 지정권자 관청이 인정을 하면 60%까지 높여서 더 많이 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60% 초과해서 더 많이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을. 자, 요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토지 부담률을 사업 시행자가 정할 때 지정권자 관청이 인정하면 60%까지 높이는 거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60% 초과해서 뭐 65%든 70%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부담률이 많이 높아지면 이제 환지받는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서 토지 부담률 원칙이 50% 초과할 수 없다.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3분의 2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주면 60% 초과해서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환지 부지정. 자, 아까 제가 과소토지로 환지가 될 것 같으면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앞에서 2번 토지가 60제곱미터밖에 없으면 토지 부담률 50% 해가지고 30으로 환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환지되는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환지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청산금을 지급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자, 그런데 이 부지정은 사실은 요 1번이 더 중요합니다. 1번 부지정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뭐 500이나 60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안 받는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부지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500이나 600 같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에 대해서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 받아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종전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용의권자가 있으면 그자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지정이 두 개 있는 거네요.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에 의한 부지정,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동의 없이 처리하는 부지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위에 1번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토지 소유자 의사를 존중해서 부지정하는 거고, 이거는 토지 소유자 의사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소토지로 환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이런 부지정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환지, 감환지란 개념은 적정 규모보다 크게 받으면 증환지, 적정 규모보다 작게 받으면 감환지니까 뭐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증환지, 감환지 둘 다 가능하다. 자, 입체환지. 자, 입체환지는 종전의 토지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새로 개발된 구분 건축물 쪽으로 이전해 주는 거죠. 종전의 토지나 건물에 있던 권리를 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개별 호수를 받아서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으로 환지해 주는 것. 자, 입체환지의 반대말은 평면환지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입체환지도 인정한다.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입체환지 같은 형태로 줄 수 있다. 자, 입체환지를 제가 신청했는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 70%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종전의 재산 가치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입체환지는 토지 하나, 건물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종전 토지, 건물의 권리가액이 평가액입니다. 자, 토지만 있으면 토지만 평가하면 되고, 건물만 있으면 건물만 평가하고, 토지 건물을 양쪽 다 가진 사람은 두 개를 평가해서 합치면 되는데, 종전 재산의 가치가
입체한지로 공급되는 구분 건축물. 자, 입체한지로 건축되는 아파트 최소 공급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100분의 70 이하면 입체한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입체한지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종전 재산 가치가 입체한지로 공급되는 아파트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면 너무 종전 재산 가치가 작아서 입체한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걸 뭐 100분의 80 이하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종전 재산 가치가 너무 작으면 입체한지 받는 아파트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는 자, 토지 소유자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빼서 경비 충당용으로 나중에 사업 시행자 가져가서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토지가 이 채비지입니다. 이 채비지는 땅 자체를 매각해도 되고 채비지 위에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땅을 시행자한테 사죠. 그럼 시행자는 돈을 벌죠. 그 돈 가지고 공사 비용에 쓰는 겁니다. 자, 보류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않고 규약이나 정관,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공공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위해서 나중에 환지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자한테 귀속된다. 주의할 점이 채비지는 시행자에 귀속되고 보류지는 이런 공공설 용도를 위해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환지계획에 정한 자는 주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한테 넘어가서 공공설 용도로 쓰는 게 보류지. 자, 이런 다양한 종류 환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지정,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채비지, 보류지 이런 걸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환지 예정지입니다. 자, 환지 예정지는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다. 자, 이게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환지 처분 전에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있는 처분이고 뭐 임의적 처분인데 자, 우리 환지 예정지는 요 그림 좀 볼까요? 환지 예정지는 아까 우리 환지 방식에서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 설계해가지고 관청한테 인가받고 공사에 들어가죠. 네, 그럼 환지를 정식으로 받는 날은 공사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를 받아서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환지를 법적으로 취득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인데 근데 공사 중간에가 포인트예요.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해주면 자,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 전이라도 환지받을 땅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자, A라는 사람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여기가 종전 토지입니다. 그러면 원래 환지가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로 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중에 환지를 여기로 환지받는 거 이쪽으로. 그러면 공사 중간에 여기를 환지 처분되기 전에 여기를 환지 예정지로 정해주면 A라는 사람이 여기로 가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사용 수익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돼서 이 환지를 정식으로 교부를 받아가지고 사용 수익 처분을 해야 되는데 환지가 예정지라는 형태로 지정되면 어차피 환지 받을 땅이니까 공사 중간에 미리 예정지를 정해서 가서 뭐 기초공사 같은 거, 땅 파는 거, 땅에 대한 각종 토목공사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환지 예정지를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환지받을 땅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처리해주는 조치. 자, 그리고 요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라는 것도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지 예정지는 종전토지 소유자가 아까 그림에서 누굽니까? A죠. A. 아까 종전토지 소유자 A가 환지를 정식으로 받기 전에 환지 처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종전토지 소유자 A는 환지 예정지라는 걸 받으면 환지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점은 종전 토지 소유자 A가 자, 어느 날까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이 환지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환지 예정지가 되는 거예요. 환지 받을 부분.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여기로 나중에 정식으로 환지 처분을 받을 건데 공사 중간에 여기 환지 예정지로 정해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종전 토지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자기 종전 토지 여기 이 점선으로 표시된 여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여기가 자기가 종전 토지인데 나중에 여기로 환지를 받을 거니까 이제 위치가 좀 바뀌죠. 그럼 여기를 환지 예정지로 미리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반대 효과로 여기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권리를 조정해 주는 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 A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미리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자기 종전 토지 아까 그 점선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의 원래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환지 예정지의 원래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이 환지 예정지 사용하는 걸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환지 예정지의 원래 소유자들은 A가 환지 예정지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권리를 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는, 자, 채비지는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가져갈 토지죠. 네, 그러면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면 요 그림에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채비지라는 용도로 환지 처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환지 처분 정식으로 하기 전에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를 사업 시행자가 정하면 미리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A라는 사람이 환지 예정지라는 걸 받으면 미리 사용 수익만 하고요. 이 땅의 원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이 A가 사용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수인 의무라고 해서. 근데 채비지에 관한 환지 예정지는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그럼 미리 공사 중간에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를 정하면 미리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차피 채비지가 자기한테 넘어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정지를 정하면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는 표현도 체계도에다 좀 적어서 추가적으로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요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 A가 환지 예정지 부분을 미리 지정받아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고 환지 예정지의 원래 소유자는 A가 사용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A는 여기 환지 예정지를 미리 사용하는 거니까 자기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가 들어가면 미리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는 요 개인이 환지 예정지 받는 거랑 다르게 처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서 공사 중간에 이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사 비용 같은 걸 쓰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입니다. 자, 환지 처분은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해요. 사업 시행자가. 14일 정도 공람 기간을 주고 의견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지 계획대로 이 환지 설계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는지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정도 이상 기간을 줘서 의견 제출 같은 걸 받아서 처리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준공검사 전에 14일 정도 의견, 공람 기간을 주고 의견 제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간다는 사실, 준공검사 앞쪽에 14일이 있고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가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줘서 우리 환지 받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주고 처리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지정권자에게 받고 준공검사 후 60일 안에 환지 처분, 준공검사 이후에 60일 안에 환지 처분 가시고 중공검사 앞쪽에 요 14일 요 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만 나왔던 개념이니까 기간 좀 보시고, 자, 환지가 이제 그 환지 처분을 통해서 환지를 교부해주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한다. 환지를 취득하는 날짜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자, 환지 등기는 사후적으로 해주는 조치니까 이 환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 이후 14일 이내 해야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우리 환지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이제 환지를 새롭게 받고 환지에 대해서 일종의 보존 등기 성격인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효력 발생일은 언제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이 환지 등기가 아직 완료가 안 돼도 이미 소유권은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환지 등기가 완료가 안 돼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은 환지 받을 사람들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환지 등기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환지 처분은 가장 중요한 게 환지 받은 땅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보기 때문에 토지가 교환된 거죠. 자, 이때 다른 말로 바꾸면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각종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각종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이면 소유권 형태로 그대로 환지로 넘어가는 거고, 지상권, 임차권이면 그대로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 쪽으로 넘어가서 환지에 이제 권리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멸해야 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한다. 우리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달 되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에 소멸할 권리들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종전 토지에 이제 있던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원칙인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권. 지역권이나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 토지에 있는 행정상의 처분이라든가 지역권 같은 경우는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전속을 하거나 지역권이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 등의 대부분 권리가 환지로 넘어가는데 이런 지역권 같은 경우나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 토지에 남아 있다. 이렇게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아니라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권이 이제 행사할 이익이 없을 때는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의 효과는 권리가 이전되는데 지역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자, 입체한지 신청한 사람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에 귀속받는 사람들,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하는 겁니다.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 매각으로 팔고 보류지를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주로 이제 행정관청 등이 취득해가지고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거죠. 자, 청산금. 자, 우리 증환지, 가만지, 입체한지 청산금은 청산금이라는 형태가 환지처분 공고 시에 결정을 해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되고, 자, 우리 청산금이라는 게 종전토지하고 나중토지의 가격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건데, 증환지, 가만지 형태로 환지해주거나 입체한지는 환지를 해주니까 환지를 받고 나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를 받지 않으니까 공사 중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때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증환지, 가만지, 입체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이 되어서 청산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중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부할 때 미리 공사 중간이라도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부지정 청산금은. 자,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돼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사 중간에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청산금은 분할 증수, 분할 교부도 가능하고 청산금 소멸 시효는 5년으로 기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정청 시행자가 청산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환지처분의 효과를 받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이라는 형식으로 사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지 등기는 14일 이내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계도 신청하시면 체계도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발송해드리고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이 강의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